안녕하세요, 펀스입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저만의 문제풀이 방법일 뿐이지 모델링 방법의 정답은 아니며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모델링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영상에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만 확인하셔도 무방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쓸만한 내용만 쓰셔도 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측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먼저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모델링 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에 대한 도면 및 정보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신데 이 내용은 하단 내용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18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1번 파트와 2번 파트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합쳐진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저희는 1번 파트부터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트를 보시면 도면이 한 가지와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 도면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도면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좀 볼게요. 지금 1번 파트와 2번 파트가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죠. 조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 거랑 개별적인 거랑 좀 방향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 어셈블이 된 걸 한번 먼저 볼게요. 1번 도면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본 거랑 마찬가지죠. 즉 X, Z 평면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X, Z 평면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원점은 어디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슬롯이 이렇게 있는데 슬롯이 이렇게 있죠. 이 힌지 부분, 즉 이 원기둥 부분이 중간에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슬롯의 중간에. 그래서 저희도 이 슬롯의 중간에 원점 한번 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슬롯을 그려야 되는데 작성,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서 슬롯에 보면은 여기 센터 포인트 슬롯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중심점 슬롯, 요거를 통해 가지고 원점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충 슬롯을 하나 그리면 이 슬롯의 중간점이 원점에 딱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 우리가 구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7이라는 지수로 여기를 17mm다 구속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개다. 뭐가? 반지름이 3짜리가 두 개다. 여기에 반지름 3짜리를 이렇게 한번 해서 슬롯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외곽을 한번 만들 건데 여기는 호가 들어가 있어요. 즉 원을 그려도 되고 호를 그려도 되는데요. 저희는 호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뭘 할 거냐면 슬롯을 감싸고 있는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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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에 대해서만 먼저 대충 그리고 구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으로 한 이 정도에서 시작할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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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호리젠탈 버티컬을 이용해서 전부 다 수평 수직인지 다시 한번 더블 체크. 오류가 나면은 이미 돼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구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밑에 있는 45로 구속을 해볼게요. 디멘션 여기의 길이는 45mm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죠? 12mm다. 어디서부터? 슬롯에서부터 여기 선의 거리가 12mm가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할 수 있는 게 옆에 있는 25다 라는 것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25다. 이렇게 진행을 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녀석을 구속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얘가 좀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형태를 잡아 주시고요. 여기에 길이는 5mm다 라고 해서 여기 5mm다 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슬롯에 대해서도 했고 다른 거에 대해서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 홀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홀을 지금 이 녀석이 어디가 구속이 안 되냐면 여기에 길이도 모르고요.
이 위치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호를 먼저 그린 다음에 진행을 해 볼게요.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서 아크 호에서 3점 호 3포인트 아크를 통해 가지고 이 끝점과 여기 끝점인데 호가 바깥이 아니죠? 안쪽으로 대충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션 이 녀석의 반지름은 30이래요. 30. 뭔가 이상해졌죠? 자, 이 녀석을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움직여 가지고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계속 움직이는 이유는 다른 것들이 구속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제 요 30이란 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30이 있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디멘션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30이다. 이렇게도 진행했고, 요것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여기와 밑에서부터죠?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25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구속이 안 됐죠.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잡을까요? 요거를. 자, 어떻게 잡냐면 옆에 보시면 5와 9mm가 있어요. 자, 5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5라는 거고, 그리고 9는 거기 시작해서부터 여기 슬롯의 중심점까지가 9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개 합친 게 디멘션 여기와 여기의 사이 거리가 13mm다 라고 해주면 우리가 얘가 구속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속을 한번 시켜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9mm도 저희가 했죠. 요 9mm도 했고 5mm는 이따 나중에 여기를 팔 때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선이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점선이. 자, 그래서 저희도 요거를 한번 그려 볼게요. 먼저 라인으로 이쪽에 X 떴을 때, 이쪽에 X 떴을 때 이 녀석이 호리젠탈 버티컬로 수평 수직인지 확인한 다음에 3mm에 대한 치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디멘션 여기와 여기 사이가 3mm다. 이렇게 한번 넣었고요. 여기도 뭔가 선이 있네요. 라인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을 하나 그릴게요. 이 녀석도 수평 수직인지 호리젠탈 버티컬로 확인한 다음에 얘가 5mm네요. 이제 얘가 이 녀석이 5mm다. 디멘션 얘와 얘 사이가 5mm다. 이렇게 점선도 그렸습니다. 밑에도 하나 있죠. 라인으로 클릭 기역자 모양을 하는데 세모가 뜨면 절대 안 되죠. X 표시가 떴을 때 클릭. 자, 확대를 해보시고, 자, 먼저 이 선의 거리는 6mm다 라고 해서 여기 6mm를 받쳤고요. 요 손의 거리는 3mm다 라고 해서 여기에 3mm도 완성을 했네요. 자, 그러면 안에 홈을 파야 될 것은 다 판 것 같아요. 같이 그려준 거예요. 자, 피니시 스케치로 나와줍니다. 자, 익스트루드 해볼게요. 먼저 가장 두꺼운 부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18mm가 익스트루드가 된다. 익스트루드 슬롯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잡아줍니다. 당연히 가운데 센터 라인이가 있으니까 방향 디렉션은 시미터리로 바꿔주시고, 측정값은 홀 랭스 전체 길이가 18mm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생성해 줬어요. 자, 스케치를 다시 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것은 얘를 잡고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요 프로파일 잡고, 자, 이 프로파일이 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8mm만큼 우리가 익스트루드 요 녀석을 잡고 시미터리 건 다음에 전체 길이가 8mm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밑에도 구멍이 뚫렸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14mm만큼 더 뚫어주면 될 거예요. 익스트루드.
자, 우리는 프로파일을 나눠 놨으니까 굉장히 손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익스트루드 얘도 시미터리 걸고 전체 길이가 14mm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다 됐죠? 이런 식으로 다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스케치는 다 썼으니까 숨겨 주시고, 자, 우리가 주기를 해야겠죠? 스케치 작성,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주기가 있는 곳에다가 작성을 할 건데, 텍스트 문자를 통해서 01번 오케이, 호리젠탈 버티클로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정해 주시고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될 텐데 좀 많이 큰 것 같네요. 더블 클릭. 저는 한 8 정도로 줄여 볼게요. 오케이. 요 정도의 위치를 시키면 될 것 같네요. 피니시 스케치로 나와 주시고요. 자, 익스트루드 정확히 텍스트만 다시 잡아 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1mm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여기가 1번이 끝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는 특이하게도 주소가 따로 있진 않네요. 자, 그래서 1번 파트가 완성이 되면은 본체 1번을 숨겨주시고 2번 파트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파트도 얘를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걸 보시면 될 거예요. 2번 파트도 지금 보면 도면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쪽 도면, 즉 이쪽에서 X, Z 평면에서 본 도면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서 X, Z 평면에서 시작을 할게요. 먼저 원을 가운데에서 그릴 수 있겠죠. 원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근데 얘가 A예요. A는 어디냐면 요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 원의 지름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반지름이 3이다. 그럼 이 녀석의 지름은 6mm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줍니다. 요 사각형을 그려준 거예요. A는 지우고요. 요 사각형이 높이가 19mm고 19mm 그리고 요 거리가 10mm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 사각형의 거리가 이게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지금. 근데 이 선을 나눠서 옆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라인으로 먼저 선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요건 일단 할게요. 이렇게. 자, 요 나눈 값이 4mm가 떨어져 있다고 하죠. 디멘션 여기와 여기가 4mm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원의 중심점과 이 밑에 거리가 10mm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의 중심점과 여기의 높이가 10mm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 왔다 갔다 하죠. 정확히 센터에 가야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디멘션으로 이 선과 원점의 사이의 거리가 이 10의 반인 5mm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다면 얘가 센터로 오고요. 좀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호리젠탈 버티컬을 이용해서 원점과 이 선의 중간점이 뜨고 싶으면은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중간점에 가면은 세모와 X가 같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원점과 중간점이 수직 구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도 스케치가 끝났네요. 그러면 피니시 스케치로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제일 두꺼운 18mm부터 진행할게요. 원기둥이죠. 익스트루드 원기둥을 잡고 시미터리 대칭을 건 다음에 전체 길이가 18mm다. 스케치를 다시 켜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6mm짜리를 해볼까요? 익스트루드 그 다음 프로파일을 잡고 당연히 이 녀석도 디렉션을 방향을 대칭 시미터리를 건 다음에 전체 길이가 6mm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를 해볼게요. B는 요 안에 들어가야 되네요. 요 안에, 즉 요 큰 홈에 들어가야 되니까 B가 1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B의 값을 알았으니까 익스트루드 여기를 잡고 시미터리 건 다음에 전체 길이가 13mm다. 이렇게 하고 스케치를 꺼주시면
파트 2번도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파트 1번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위치를 잡아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을 뭘 할 거냐면 어셈블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셈블하기 위해서는 이 바디를 구성 요소, 즉 컴포넌트로 부품화를 시켜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Create Component from Body로 두 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조립 어셈블에 들어가서 에즈빌트 조인트 현재 위치에서 접합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얘와 얘가 접합이 되는데, 자, 얘도 슬라이드가 되면서 회전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핀 슬롯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요 원점에서부터 클릭을 하게 되면 둘 중 안에 하나가 돌면서 슬라이드가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축이 맞죠? 축이 다르신 분, 만약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이 축을 바꿔주시면 될 겁니다. 회전도 다르게 되시는 분들은 회전을 맞춰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방향이 맞았다면 OK 버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공차를 줘야겠죠. 공차를. 자, 공차는 A와 B에 주라 그랬어요. 자, A와 B를 찾아보니까 A도 2번, B도 2번에 있네요. 아, 컴포넌트 1번은 잠시 숨겨주고 A와 B를 찾아보면 되겠죠. A는 요 면이 A를 담당하는 거고, B는 여기와 요 면이 B를 담당하는 거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Modify 수정해서 Offset Face 면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A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B를 선택한 다음에 마이너스 0.3mm이다. 이렇게 공차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포넌트 1번을 켜주시고 공차를 준 곳이 이런 식으로 다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 상태 그대로 출력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출력이 될 거예요. 즉 바닥을 이렇게 놓고 출력을 진행하면 출력에 이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18번 예제였습니다.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공개 도면 18번 예제의 출력물은 이렇게 그대로 출력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요 안쪽에 서포터가 조금 세워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안정적으로 출력이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서포터와 라프트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뻑뻑하면은 좀 왔다 갔다 많이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잘 진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출력을 진행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이 출력이 진행될 거라 생각이 되네요.